네, 3월 22일부터 26일 1학년 수학 3차 시네요.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지난 시간에 46페이지까지 풀었네요. 46페이지까지 수업했고 오늘 47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책 피고 노트 피고 수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원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첫 번째 중단원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아직 01단원이죠. 복소수와 그 연산. 네, 준비하고 시작합시다. 썼나요? 준비됐습니까? 또 지난 시간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 내용부터.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처음에 복소수라는 걸 처음으로 배워보기 시작했죠. 복소수. 복소수라는 건 a 플러스 bi 꼴 이런 걸 복소수라고 했고, 이 i는 어디서 나온 거라 그랬어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해. 그러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애. 요걸 이제 우리가 i 해서 허수라는 개념으로 했었죠. 그래서 복소수 안에는 뭐랑 뭐가 있다? 실수라는 것과 허수라는 게 있고, 허수 안에는 또 두 가지 있었죠.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니네. 순허수가 아닌 허수. 뭐 이런 거 했었죠. 뭐 실수라고 하면 뭐 루트 5 뭐 이런 거. 순허수라고 하면 뭐 3i 뭐 이런 거. 순허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허수는 뭐 2 플러스 루트 7i 뭐 이런 것들이 순허수 뭐 이런 식으로, 순허수가 아닌 허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켤레복소수 뭐 이런 것도 했었네요. 켤레복소수 뭐 2 마이너스 3i의 켤레복소수라고 하면 뭐였죠? 2 플러스 3i 이렇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를 켤레복소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랑 나누기까지였죠. 나누기까지 했었죠. 나누기는 분모를 좀 바꿔줘라. 어떻게? 실수화라는 표현을 썼네요. 합차공식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분모가 실수가 되게끔 하는 거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하나 체크했던 건 i랑 i 제곱 얼마? 마이너스 1. i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4제곱은 1.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이런 형태가 됐던 거는 좀 또 기억해 두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갑시다. 47페이지. 이제 가로 4네요. 가로 4.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a라는 문자를 쓸 건데 a는 양수라고 우선 가정을 할게요. 양수라고, 0보다 큰 수, 양수.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사실 거의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a. 얘가 뭐냐? 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루트 여기다 쓰면 안 써도 돼요.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애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i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된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1하고 루트 마이너스 3하고 곱한 거죠. 루트 플러스 3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i라는 허수로 표현을 했죠. 이미지너리 넘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루트 a 곱하기 i. 됐나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안에는 지금까지 항상 양수만 써왔었잖아요. 그 개념을 살려서 제곱해서 이 안에 있는 값이 돼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안에는 마이너스를 안 넣었었잖아요. 그 개념을 좀 살려서 그냥 이제 문자로 쓸 때는 a가 양수라고 저희 전제를 깔았으니까요. 이렇게 써줘야 우리가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다. 우리가 아는 법칙 내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루트 a에다가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든 i라는 개념을 붙여주면 이 값이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건 얼마죠 그러면? 지금 얘는 루트 마이너스 a고요.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뭐죠? 뿔마가 붙어야죠. 루트 ai. 제곱근 a의 제곱근 차이 기억납니까? 혹시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써보면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제곱근 a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개 표현은 같은가요? 다른 표현입니다. a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뿔마 루트 a를 의미해요. 근데 제곱근 a는 뭐를 의미하냐면 루트 a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곱근 a라는 말 앞에는 뭐라고 생략이 되어 있냐면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뿔마 중에 플러스만을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뒤에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의 제곱근은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의 제곱근은 뭔가요? 그렇죠? a 제곱근이라는 건 뭐예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뭐가 있나요? 이 뜻이잖아요. 제곱해서 a가 되는 건 플러스 루트 a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죠.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은 2개. 근데 제곱근 a 하면 그냥 얘를 읽는 방법이에요. 플러스 루트 a라고 똑같이 플러스 제곱근 a 이렇게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읽는 방법. 요거랑 또 비교하면 좋겠죠. 음의 제곱근 a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a.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있든가 음의 제곱근 a 뭐 이렇게 마이너스 제곱근 a 뭐 이렇게 읽든가. 이해되나요? 두 개는 읽는 방법, 얘는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뿔마, 그러니까 여기에다 쓰면 이제 뿔마 루트 마이너스 a인 거죠. 그러니까 뿔마 루트 a i, 뿔마 루트 a i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넘어가서 오늘 조금 어려운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봅시다. 첫 번째, A하고 B가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A랑 B는 음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한다.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AB. 이번 내용 문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야 돼요. 루트 안이 두 개 다 음수면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가면 마이너스 15니까 15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 가정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루트 3i랑 같다 그랬죠. 맞죠? 마이너스 a는 루트 a 3i랑 같으니까 얘는 루트 5i랑 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 우리 할 줄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루트 15i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15 되잖아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안에 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빼주면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거. 안에 거 두 개를 곱해서 안에다 쓰고 앞에 마이너스 빼주면 된다. 두 개 다 음수라면. 이게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 이번엔 A는 양수예요. 근데 B가 음수래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 이 루트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이렇게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양수고요. 아래 거는 음수라면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위에 거가 음수일 때는 달라요. 그거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가 음수일 때? 아래 거 분모가 음수일 때. 얘는 둘 다 음수일 때, 얘는 분모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다라는 내용. 얘도 그 예시를 하나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아래 거 음수 위에 거 양수인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이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과정 이해 못 하시는 친구들은 외우셔도 괜찮아요. 사실 문제 풀 때 외우셔도 괜찮긴 한데 한번 노력해보세요. 시도 한번 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고민 좀 해보고 머리가 아파야 공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걸 알게끔 하는 게 공부인 거예요. 알겠죠? 아는 거 다시 복습 반복 이거 계속 한다고 그게 공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실력을 다지고 이렇게 좀 더 적응력을 키워내는 훈련인 거지 너희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건 모르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여러 번 보고 다시 설명 듣고 또 공부하면서 익혀가지고 이해하는 그 활동이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파야 정상입니다. 아무튼 해보면요. 이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3도 루트 3의 뒤에 i 빼자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거 분모 실수화 기억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위아래 i 곱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5i 이렇게 되죠. 되죠? 마이너스 밑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3하고 루트 5요. 합쳐도 되죠. 양수양 이건 우리가 아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루트 3분의 5 i 이렇게 써도 되죠. 맞나요? 괜찮나요? 그런데 또 3분의 5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숫자고 i도 그냥 하나의 숫자니까 이거 다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지금 이거 한 거예요. 루트 ai나 루트 마이너스 a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5인 거죠. 3분의 5, 3분의 5. 이해되죠? 근데 이 마이너스가 그럼 이 안에 그냥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숫자만 봤을 때 마이너스 3분의 5나 마이너스 3분의 5나 발음이 똑같네. 마이너스 3분의 5나 마이너스 3분의 5나 똑같은 숫자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죠? 얘랑 얘가 같아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얘가 B예요. 얘가 A예요. 그때 B를 안에다 넣었어요. A를 위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튀어나와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게 음수의 제곱근 성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안 되면 이제 과정 이거 이렇게 하얀색이라도 외우세요. 첫 번째는 AB가 음수면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두 번째 위에는 양수고요. 아래는 음수. 분자는 양수고 분모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합쳐주면. 이해됩니까? 이게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지우고 3번, 4번 좀 추가로 더 설명할게요. 네, 이어서 3번 하겠습니다. 3번. 이제 반대 내용이에요. 우선 어려운 건 다 했고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루트 A, 루트 B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됐다고 치면 이때 AB의 부호는 어떻게 돼야 되냐? 똑같습니다. AB의 부호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아까 반대 방향이었어요. 0보다 작으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예요. 근데 반대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더라.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야 되냐? 둘 다 음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거에다가 사실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저 식이 성립하는 방법이 음수가 아닌 경우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심플한 건 A나 B 중에 하나가 0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A는 0이거나 B는 0. 자, 이렇게 쓸게요. 굳이 그거까지 나눠서 쓰긴 좀 그렇고. 저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암기해 둘 건 둘 다 0보다 작다면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다 라는 거. 들리죠? 4번 쓰겠습니다. 3번 보면 또 뭐 할지 알겠죠? 이번에는 루트 B 분의 루트 A가 합쳤더니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더라 면 이렇게 된다면 단 b는 0이 아닌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면 이번에도 어떻게 되면 되냐면 a는 뭐 상관없는 게 a는 양수여야 되고 b는 음수인 경우가 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얘만 가능한 건 아니고 b는 안 되니까 a가 0인 경우도 가능하긴 해요. a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뭐 이런 경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외우면 돼요. a, b가 음수면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분자는 위에 있는 양수 아래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47페이지 문제 8번, 9번, 10번 있거든요. 얘도 한번 지금 바로 노트에 한번 풀어보세요. 8번, 9번, 10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른 친구들은 보고, 덜한 친구들은 멈추고 하고 오시라고요. 합시다. 8번. 허수 단위 i를 사용하여서 나타내래요. 뭐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2i, 루트 4가 2니까 마이너스 1 빼면 i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2는 2 루트 3인가요? 그 다음에 안에 마이너스가 i로 바뀌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제곱근을 구하랍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 뿔마가 나와야 된다고. 뿔마 루트 마이너스 25i인 거니까요. 마이너스 루트 25인 거, 루트 마이너스 25인 거니까요. 답은 뿔마 5i 이렇게 되면 될 거고, 얘는 뿔마 10i인가요? 뭐 이렇게 좀 되겠죠? 이런 건 간단하고. 이런 것들을 막 발표시켜야 점수 주기가 좋은데. 그 다음에 10번은 증명해 보래요. 사실 아까 우리가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숫자 예시를 들어서 증명을 했어요. 그 숫자 예시에다가 이제 문자를 다 집어넣어주면 똑같이 증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증명하면 어떻게 하나 한번 해보자고요. A, B가 양수일 때 이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안에가 음수란 얘기잖아요. 안에가 음수면 튀어나온다. 밑에만 음수면 양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문제 잘못 썼네요. 합쳐줘야죠. 루트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증명해 봅시다. 증명 pf 이렇게 써도 괜찮죠? 썼나? pf 프로프의 약자입니다. 증명 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다시 i 이렇게 i 빼서 쓰면 어떻게 써지냐? 루트 ai 곱하기 루트 bi 이렇게 된다고요. a랑 b는 이제 양수니까 이건 되게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루트 ab가 될 거고, 여기는 i 제곱이 되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서 ab가 된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죠? 두 번째. 얘도 이제 해보면 얘 밑에가 루트 b에 i 분의 루트 a고, i를 제곱 i 붙여주면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루트 b 루트 a i가 되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죠? 근데 요건 둘 다 이제 실수. 우리가 아는 수니까 그냥 합쳐도 상관없다고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i고요. 이 i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이어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되죠. 됐죠? 지금 이 a, b는 양수예요. 뭐 5분의 3 이런 거 5분의 3 i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도 있냐? 5분의 3이나 마이너스 5분의 3이나 마이너스 분의 3이나 마이너스 5분의 3이나,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가능하니까
얘랑 같아진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뭔가 막 뭐 하는 건가 싶게끔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저기 수학인가 뭔가 증명인가 뭔가 뭐 하자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랐으니까 약간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들도 꽤 나옵니다. 증명하는 경우들도 꽤 나오니까 정 이해 안 되면 암기라도 하세요. 이걸 그냥 순서 그대로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순서대로 암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수학이라고 무조건 이해를 바탕으로 하진 않아요. 수학도 암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학이라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뭐 문제 논리적으로 막 하고 그것만이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수학도 암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선 암기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암기라도 하세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넘어갑시다. 48페이지. 이제 02단원으로 갑니다. 아까 단원 제목을 썼으니까 소단원만 쓸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판별식.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무슨 소리냐? 2차 방정식 이미 다 배웠는데. 근데 이제는 뭘 배웠어요? 방금 복소수라는 걸 배웠죠. 복소수. 우리가 수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아는 수는 실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복소수라는 범위로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수,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뭐라 했냐면 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뭘 알았어요? i라는 복소수를 알았기 때문에 얘도 해가 생기는 거죠. 무슨 범위에선?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세상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해가 없다인 경우는 없어요. 모든 2차 방정식에 해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냐? 허수냐? 뭐 실근이냐? 허근이냐?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나누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새롭게 2차 방정식의 근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바로 1. 2차 방정식.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라미 1,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실수라고 할게요. 우리가 허수의 개념을 배우긴 배웠지만요. 고등학교 2차 방정식까지는 사실 그냥 2차 방정식 자체를 굳이 뭐 a, b, c가 허수인 경우까지 다루지는 않아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수인 경우만 이 개수가 금 말고요. 이 개수가 실수인 경우만 우리가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썼거든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건 일반적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해보는 방법은 인수분해죠. 예를 들어 ax-b, cx-d로 딱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거의 해는 얼마죠? 이거의 해는 각각이 0이 되는 거. 두 개 곱해서 0 되는 수는 각각이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x는 a분의 b 또는 c분의 d다. 뭐 이렇게 배웠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뭘 써요? 근의 공식이라는 걸 쓰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 정도 해요. 너 근의 공식 알아?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난 아직 그래도 근의 공식은 기억한다. 막 이딴 소리 해요. 술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근의 공식 정도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근의 공식 정도는 알아야 돼요. 불러봐요. 어떻게 됩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유도하는 과정도 있어요. 기억날까나? 뭐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그 복잡한 유도 과정이 있는데 심심하면 한 번씩 해보면 좋아요. 사실 그 증명 과정 자체가 좀 수학적으로 그거는 이제 계산 과정이나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고. 잘 기억 안 나면 나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거 이제 짝수 공식. b가 짝수일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자주 쓰니까 외워줘. B 프라임이라는 건 뭔지 알죠? B 프라임은 이 B 프라임이 B가 되는 거니까 그 가운데 이 가운데의 절반을 B 프라임으로 해가지고 이 공식은 상당히 많이 쓰니까 짝수인 경우에 저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훨씬 빨라지니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조금만 더 쓰고 지웁시다. 그 다음에 3번. 그래서요, 이제 뭘 보고 싶냐면, 여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색깔을 빨간색으로. 여기. 왜 방금 우리가 뭐 배웠다고요? 이 전단에서 복소수 배웠다고요. 복소수가 뭐라고요? 이 부분이 음수인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뭘 체크하겠다? 근을 좀 체크하겠다. 어떤 근? 이게 실수로 된 근인 건지, 허수, 복소수로 된 근인 건지, 요걸 좀 체크하겠다. 그 체크하는 걸 판별식이라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써보면, 그래서 동그라미 3번.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 또는 0, 0이거나 양수이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실수가 되죠. 그죠? 실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이 어떤 근? 실근이 됩니다. 간단한 얘기죠. 4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번에는 음수가 된다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허수가 되고 이런 경우를 무슨 근이라고 부르죠? 이제 얘네들을 이제 허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2차 방정식을 풀면 실근 또는 허근이 나오는 거지. 해가 없다고요. 해가 없는 경우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해는 무조건 있는데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0. 얘의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면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네요. 그럼 이제 뭐 하죠? 근의 공식 씁니다. 씁시다. 2분의 프라임 공식은 아직 안 쓸게요. 그냥 처음이니까. 프라임 아니고 그냥 하면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b제곱 16 마이너스 4ac 4, 5, 2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죠. 음수가 됐네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근? 허근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하면 2i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뿔마 i. 그러니까 얘 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i 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다 라는 뜻이에요. 해가 몇 개? 2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i로 된 허근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문제 있습니다. 48페이지 문제 1번 4개. 요거 2차 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하고 근해 공식 했는데 여기가 음수 나오면 허근을 구하는 과정까지 한번 해보세요. 또 지우고 올게요. 네, 48페이지 문제 1번 합시다. 다 한 사람들은 여기 보시고 덜 한 사람들은 멈추시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말하시오. 해봅시다. 요거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x는 프라임 공식 쓸게요. 이제 2a가 아니고 a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 답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 무슨 근? 실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얘도 프라임 공식 쓰면 얘는 2a가 아니고 a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3인가요? 뿔마 루트 3, 3은 9 마이너스 2니까 얼마죠? 문제를 잘못 썼군요. 5네요. 5 어쩐지. 5니까 여기가 이제 2가 아니고 10이죠. 10.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3 뿔마 2분의 i인가요? 나 제대로 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근? 허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3번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근해 공식 선생님이 아까 문제 준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근해 공식 썼는데 생각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그러니까 뭐야? x는 마이너스 4. 무슨 근? 실근이죠. 실근. 그 다음에 마지막 얘도 근해 공식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 공식 써보면 x는 1분의 프라임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ac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가요? 답은 1 뿔마 루트 2i인가요? 실근 허근? 허근. 맞죠? 혼자 하니까 계산이 계속 불안하네. 아무튼 이렇게 풀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가로 2. 이번 단원 이름이 근과 판별식이었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판별식 D. 이 D의 약자는 디스크리미넌트의 약자입니다. 쌤 영어 못해요. 근데 그냥 뭐 이런 거 하나씩 한번 보는 거죠. 재밌잖아요. 보면 방정식 이렇게 둘게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요. 이때 판별식 D는 아까 얘기했던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를 이제 우리가 판별식 D라고 부르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D를 가지고 판별하는데 뭘 판별하냐? 중학교 때는 그냥 근의 개수만 심플하게 판별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것까지?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까지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첫 번째 D가 0보다 크다면 이땐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당연히 실근이고요. 근의 개수 또 두 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D가 0이에요. 그럼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0인 경우도 실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뿔마 쪽이 0이니까 근이 몇 개밖에 안 남아요? 한 개밖에 안 남죠. 그런데요,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책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49페이지.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데 두 개래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이라는 건요, 해를 찾는 거예요. 근데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죠? 보통 두 개예요. 3차 방정식은 그러면 3개, 4차 방정식은 4개, 5차 방정식은 5개. 차수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결정이 돼요. 이해되나요? 근데요, 근이 한 개래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 개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근은 무조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근이 같아지더라 라는 개념을 여기서 좀 써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리고 특별히 얘는 뭐라고 부르냐? 중근이라고 붙입니다. 뭐 중복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번. 이제 우리가 체크하려고 했던 건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루트 안이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그러면 뭐가 튀어나온다? i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라고 하자는 얘기죠. 됐나요? 이게 이제 판별식으로 이제 실근의 개수, 근의 개수뿐만 아니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요거까지도 판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특별히 사실 우리가 챙겨둬야 될 거 요 위에 두 가지예요. 위에 두 가지. 우리가 사실은 지금 복서술하고 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실 많이 다루는 건 실수예요. 실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실근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근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실근이 되는 경우만 따로 체크하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면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것까지. 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같은 경우도 실근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 4분 한 것 같은데 요거 예시까지만 들고 끝낼게요. 예시까지만. 한번 그럼 판별식 한번 해볼게요. 예시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한 3개 정도만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세 번째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2차 방정식 3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의 실근이 어떤 경우인지 판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판별만 하는 거니까 D만 구하시면 돼요. D 구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2는 4 마이너스 4H니까 플러스 4 해서 8이죠. 0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얘는 어떤 경우입니까? 두 실근인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 두 번째 D 이제 이거 프라임 씁시다. 뭐 D 프라임이라고 보통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4분의 D라고 하죠. 4분의 D라고 한번 해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5, 25 마이너스 H니까 25는 0이죠. 0이면 어떤 경우라 그랬죠?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뭐 이렇게 중근 근이 한 개다. 마지막에 D 구해보면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하면 3, 4, 12니까 마이너스 11 0보다 작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 두 허근인 경우다. 이렇게 판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판별식까지 했는데 그 뒤에 50페이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좀 하고 이제 또 그 다음 단원 넘어가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막상 온라인 되니까 막 진도가 쭉쭉쭉 나가는데 아무튼 집에 있다고 너무 놀지 말고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도 좀 복습하시고 또 얘기하지만 선생님 35분 뭐 한 40분 안 되게 6, 7분 뭐 이 정도 강의하지만 그것만 듣고 끝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는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겁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문제집도 풀고 숙제도 하면서 공부 좀 하세요. 알겠죠? 집에 있다고 너무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백날 잔소리 해봐야 들어야 될 텐데. 아무튼 오늘 수업도 고생했고요. 내일 또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